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 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 중독류 재활센터, 지금 현재는 2곳밖에 없거든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님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국민과의 간담회에서는 연금과 노동, 교육 이 3대 개혁 문제와 관련된 국민 패널 100분과 또 이 관련된 사회부처 장관들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여기 좀 있었죠. 자, 이 얘기 잠시 뒤에 조금 더 하고요. 지지율을 보니까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3%포인트가 좀 올랐습니다. 자, 왜 올랐을까? 이유를 좀 들여다봤더니 긍정평가 부분에서는 역시 이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듯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 또 공정정의 원칙, 뭐 이런 응답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부정응답도 좀 높기는 합니다. 뭐 부정응답은 역시 뭐 불통이라든지 독단 이런 응답이 좀 있습니다. 기존과 크게 다른 바는 없는데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들이 좀 눈에 띄웁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꾼길 문답은 안 해요. 도어 스태핑은 이제 안 하기로 했고 대신에 이렇게 간담회, 굵직한 간담회 그리고 정책적으로 강력한 대응들, 화물연대 파업도 그렇고 이런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보수층한테는 중도 보수층한테는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강력한 노조 대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 강력한 노조 대응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점이 국민들에게 잘 부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사태죠. 그러니까 그런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련의 어제 있었던 그 국민과의 소통까지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반영이 거의 안 됐을 것 같긴 한데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어떠한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지금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들을 대수술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나 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느 곳이구나라는 걸 국민들께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정체성이 국민들께 각인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뭐 지지하지 않다, 지지한다를 떠나서 무엇을 하겠구나 그 부분을 알게 되니까 국민들이 지지하는 부분들이 더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위원장님, 더 고민정 최고위원조차도 어저께 이 국정과제 점검회 사회 분야, 이제 경제 분야는 지난번에 했으니까요. 어제 사회 분야는 잘했고 이제 뭔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뭔가 일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내놨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동안 하도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게 없다 보니까 그 어제 처음으로 국정과제 회의를 했잖아요. 처음은 아니죠. 지난번에 비상경제 점검회를 또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정과제 120개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그걸 추진할 것인가를 가지고 첫 회의를 했는데 국정과제 분야만 놓고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 또 바깥에는 외교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언행 또 이태원 참사 대통령 집권하셔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비전을 제시를 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한테는 또 설득도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행사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까지 떨어졌는데 뭐 30% 중반대가 상승이라기보다는 회복이죠, 회복. 48%로 집권을 했는데 투표율을 제외를 하면 한 36% 정도가 그 당시에 대통령한테 투표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빗나간 집토끼가 이제 적을 침으로써 내부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 추이나 이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항목별로 이게 좀 큰 카테고리로 묶여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정책이 이 지지율 상승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뭐 노조 화물연대 파업 대응 또 이런 국정과제 점검회
또 하나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중요한 행보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지우기, 문케어를 비롯해서 그렇죠. 문케어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또 탈원전도 있었죠. 문케어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네. 그 이제 코바나 컨텐츠 대표로 있을 때 낸 보험료가 뭐 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당시 이제 직원들 월급 많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월급을 낮췄기 200만 때문에 원을 또 이제 검찰총장이 남편이 됐을 때는 이제 수입이 없었으니까 뭐 그렇다라고 이제 해명은 내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케어 지우기도 또 탈원전 지우기도 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건가? 근데 저는 좀 이제 그 정보가 국민들께 정확하게 예. 전달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예. 이제 소폭 상승인 셈이긴 한데 예.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세력이 60%가 56%. 공고하게 있다. 예. 그러니까 56%죠. 그러니까 예. 이 흔들리지 않는 반대층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음. 적극적인 정책 대응 이런 게 필요한데 예. 과연 그게 이루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그 언론 보도가 화물연대 같은 경우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끊임없이 경제 위기, 그러니까 근데 뭐 지나가는데 도로 위에서 갑자기 기름이 없어서 주유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을 했었을 걸로 보고요. 실제로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좋아질 거라고 응답한 게 13%밖에 되지 않고요. 예.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60%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동시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모 최은순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 나왔죠. 예, 대법 무죄 판결이 어제 나왔죠. 예. 그런데 22억 9천이나 되는 큰 돈과 관련한 부당수급 문제를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 어떻게 제기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도덕적 해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예. 의료 쇼핑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1년에 수천 번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좀 제대로 평가를 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또 좀 잘 예. 중증 질환이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좀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2019년도 다빈도 의료 이용 현황을 보면 많이 간 분이 있어요. 20대 남성이 1년 동안 3,058번 갔는데 이분 딱 한 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2,000번 이상 간 사람 딱 2명이에요. 그리고 2021년 통계를 보면 500번 이상 병원에 간 사람이 전체 532명 이런 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되는데 물론 이런 의료 쇼핑을 하는 분들은 문제고 이거를 정책적으로 잘 설명드려서 이렇게 할 필요 예. 없다라고 설명은 해야 되지만 대부분 이런 분들이 중증 장애인이거나 발달 장애인이거나 노인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약자 동행, 약자 복지 이런 노선에 부합하는 거냐 이런 예.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문케어를 놓고서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의료계에서도 이제 좀 상반된 여론이 좀 계속 있습니다. 뭐 발언 얘기해야죠. 드려야죠. 예. 아니 뭐 다른 장 얘기 안 기자님이 하고요. 굉장히 길게 얘기했으니까. 문케어 뭐 수천 번, 1년에 수천 번 진료받으신 분 중에는 또 많이 진료받으신 분 중에는 많이 아프신 분, 뭐 노년층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윤 정부의 약자와의 예. 동행 그것과 뭐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론 개개인의 사정은 있을지라도 우리 의료보험 체계가 이것까지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다면 그리고 또 과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보장을 한다면 결국은 영속성이 깨진다. 예. 무슨 돈으로 이거 의료보험을 운영할 거냐. 이 생각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과 정치적인 또 뭔가를 연결을 시켜서 자꾸 폄훼를 하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화물연대 노조 파업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핵심 정책들 탈원전, 문케어 지우개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지율이 같이 오르고 있는 동일시 현상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조금 다른 분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앞서 이제 잠깐 한동훈 장관, 법무장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사실은 국민 패널 100분으로부터 사회 분야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사회부처 장관들이 당연히 배석해야죠. 특히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참석해야죠. 근데 대통령이 일부러 한동훈, 이상민 장관을 저 자리에 데리고 나온 건가? 아니면은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고 자연스럽게 발언권을 얻어서 한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선 약간 생각하시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학의 변호사님,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 참 많이 떨린다. 야당 의원들은 많이 상대했는데 기자들은 많이 상대했는데 직접 국민한테 질의를 받고 거기에 답하는 한 장관의 모습은 나중에 마치 정치인이 돼서 그렇죠? 토론회 같은 데 나갔을 때 혹은 대선 후보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뭐 그런 것도 조금 연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 좀 신선하게 접근된 게 예. 역대 정부에서 국무위원이라든가 뭐 행정각부 장관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대통령과 함께 나와서 뭐 질문을 받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어떤 공직자로서 그냥 질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건조하게 예. 답변하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라든가 대변인이 설명하는 예. 형식인데 어저께 한 장관의 모습은 약간은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반 정도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발언하는 모습. 예. 왜냐하면 국민을 본인이 언급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한 장관은 뭐 인지도는 굉장히 높고 어떻게 보면 지지율 뭐 정치인으로 지지율도 굉장히 높지만은 예. 선출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그런 모습이 봐서 굉장히 좀 신선했다, 좀 이례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마스크 벗은 본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자들 앞에서 야당 의원들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또렷하게 마약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근데 마약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마약 수사를 검찰이 아니라 이제 경찰이 전담하다 보니까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가요? 한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요. 예.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검찰 출신이시니까 원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소재로 해야지 어떤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좀 예. 소통이 되고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까 고민을 하셨을 텐데 뭐 화물연대 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마약을 끊은 것이 일단 첫 번째로는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작년만 해도 마약 사범으로 지금 입건되고 수사받는 사람이 16,000명에 달해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지금 뭐 이게 대통령께서 또 가격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싸다. 싸다는 예.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어쩌면 이거를 판매하고 생산하고 내지는 직접 이용하는 측에서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가격이 높아져야지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예. 근데 요새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것이 단적으로 이제 뭐 전자담배 비슷하게 액상 대마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일주일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통 한 2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약을 2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어 일주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뭐 장관께서 지적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약의 심각성을 굉장히 강조한 예. 측면도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이전 정권에서 이 마약 관련 수사를 검수완박 비슷하게 수사권 조정을 해서 좀 삭제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또 메시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마약 값이 싸졌다고 하는데 또 일부 마약은 또 엄청나게 가격이 좀 올랐고요. 이거 뭐 저희가 마약 홍보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 인터넷에서 20만 원 마약 이렇게 검색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한 장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어제 간담회 자리에는 이상민 장관도 좀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회의만이 통과돼 있고 대통령이 거부한 상태죠. 자, 버젓이 어제 토론회 간담회 자리에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 행안부 장관 나오셨나? 그러면 이 기업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행안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그 기업과 정경련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는 언론 매체가 의뢰해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이 거부권 행사가 잘못한 결정이라는 여론조사 응답이 58.6%예요. 뭐 대통령이 저걸 모를 리는 없었을 거예요, 여론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상민 장관을 데리고 나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일부러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한동훈 장관처럼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나온 건가요? 어제 저 자리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빠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 분야니까. 네, 아무리 예.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민 장관이기 때문에 뭐 참석하는 건 당연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국민의 과반이 이 해임 건의안을 불수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예.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아마 받아들이시기에 왜 빨리 문책을 안 하느냐 이 점에 방점을 찍으신 거고 정부와 또 대통령의 입장은 문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 예. 소재를 정확히 한 후에 문책을 해도 그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 차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입장이 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사이의 시점의 간극에 따라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